자, 일단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늘 일단 수업은 일단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들로 할게. 오늘 수업은 제일 중요한 수업이야. 이 수업을 놓치면 뒤에 거 수업을 들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되게 티가 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업에서는 개요서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걸 깨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이걸 듣고 내가 오늘 어떻게 방향을 갖다 잡아야 될 건지를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좀 정해야 돼. 특히 이 과학 탐구 토론대회, 즉 과학 페어는 나중에 특목고 갈 때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차 때 면접을 보면서 이 주제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아예 열어주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수업을 갖다가 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하나고등학교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많이들 가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토론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동아리 활동에서 그 토론에 대한 주제의 역량평가가 이루어져. 그 주제에 대한 역량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대학교 입시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생기부잖아. 근데 생기부의 그거에 활용치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해서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릇을 갖다 만드는 거에 좀 치중해야 돼. 단순하게 개요서 쓰고 여기서 끝낸다, 대회 참가한다 이런 정도의 접근을 갖다 하게 되면 사실 그 수준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회의 의도가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준비하는 아이들이 여기든 저기든 어쨌든 간에 수업을 들을 때 올해 지금 유독 글을 갖다가 잘 쓰는 걸 선생님이 느껴. 근데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건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 하나를 갖다가 내리 쓰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 40분 넘게 걸렸어. 시간은 90분 정도가 주어지는데 한 페이지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40분 넘게 걸려버리니까 뒤에 2페이지, 3페이지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조급해지지?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만 굉장히 첫인상이 좋고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갖다 할 때는 내가 적은 내용들이 앞의 내용보다 힘이 딸려버리니까 읽는 선생님도 어떻게 되냐면 안 읽게 돼.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독성이라고 해. 가독성. 이 가독성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혹시 글씨 잘 써? 글씨 잘 써? 쟤는 글씨 잘 써? 준우는 한글로 글씨 잘 써? 고딕은 쓸 수 있지, 고딕. 고딕이랑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딕으로 적어. 남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글을 갖다가 적을 때 이 고딕이라는 부분을 갖다 활용하면 훨씬 더 좋아. 선생님은 글씨를 갖다가 내가 잘 못 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부분의 글씨만 적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 이건. 자, 근데 지금 이 개요서에 대한 내용을 갖다 적을 때 만약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서 우리가 쓸 것 같아. 근데 잘 못 써. 왜 그러냐면 이 글을 갖다가 적을 때 내가 주어지는 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담을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틀이야. 틀은 내가 어떠한 글의 소재들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그릇. 이 그릇을 갖다가 내가 주고 그 그릇에 대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학생들이 잘 담을 수 있도록. 그 대신 그릇은 내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는 내가 결정해? 누가 결정해? 둘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릇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바꿔도 돼. 그리고 이 틀은 선생님이 2019년도부터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지. 그때부터 이 틀을 갖다가 이용해서 대회를 갖다가 진행했던 제자들이 다 좋은 결과를 갖다 내놨기 때문에 내가 이 틀을 갖다 계속 쓰는 거야. 올해도 이 틀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하는 수업들에서 틀의 내용들을 갖다 계속 바꾸고 있어. 이것들을.
자, 그러면 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제시를 갖다가 하면 일단 선생님은 내 틀은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요. 자, 서론, 본론, 결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갖다 하니까 자, 내용적으로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깔끔하게 3페이지 나오겠구나.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근데 여기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글의 맥락을 갖다 잡기가 되게 쉽기 때문이야. 여기 그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 과학학원 중에 보람학원이라는 데가 있어. 보람학원은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결론에 주장을 넣어. 하지만 서론에 주장을 넣어. 근데 선생님은 나는 결론에 주장을 넣어. 그래서 이 주장을 넣는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결정이 돼. 결론에 대한 이 부분에 주장을 넣는 이유는 여기서 이 틀에 대한 제시되어진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연아, 만약에 서론에다가 너가 글을 갖다 적으면 서론에 어떤 내용을 갖다 적고 싶어? 서론에. 글을 적으면요? 서론에 대한 내용을 갖다 적는다면 뭐였었나요? 주장하는 걸 적으셨나요? 주장? 주장하는 걸. 처음에 주장을 갖다 먼저 넣고 싶어? 주장을 먼저 넣고 싶으면 한 가지 거기서 단점 아닌 단점이 생겨. 뭐냐면 글이 어떻게 될까? 이게 막 뻗어나가야 되는데 글이 어떻게 돼? 주장을 먼저 해놓고 하면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가지, 이렇게. 아름다워. 쓰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럼 서론에다가 만약에 주장을 갖다 넣는 거 외에 뭘 또 넣을 수 있을까? 서론은? 지금까지 서론 하면은 자기가 뭘 쓸 건지를 미리 얘기하는 거밖에 안 해서. 인트로듀스 소개하는 거 정도? 근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지금 뭘 쓸 건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적인 선택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 근데 거기서 이 과학에 대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 뭘 넣냐면 뜻을 넣어. 정의. 이 정의 뜻을 갖다가 넣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안 그러면 여기서 글을 갖다 계속 쭉 내려 적을 때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건 내가 망각을 해.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의를 반드시 거기다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지금 오늘 할 게 미세 플라스틱이면 그냥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라도 정의를 갖다 적어야 되고, 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는 또 다르잖아. 왜 플라스틱이 왜 플라스틱인 줄 알아? 플라스틱의 뜻. 플라스틱의 뜻. 두 사람 다 영어 잘하잖아. 플라스틱의 뜻. 아닌가? 플라스틱 서저리는 뭐냐? 성형외과잖아. 근데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 성형, 즉 뭐 하기가 쉽다고, 변형하기 쉽다고.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바로 그런 소재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 정의를 갖다 적었으면 도대체 왜 이 주제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을 갖다가 적어야 되는데, 이 배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 적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 근데 제일 많이 적는 게 어떤 배경이냐면 문제가 된 배경이야. 문제가 된 배경. 문제가 된 배경. 자,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발달된 배경.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뭐 더 적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게 되어졌는지 나타난 배경.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 세 가지를 갖다 다 적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배경만 적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가 되어진 배경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서 선택해서 적는 게 가장 핵심이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적을 때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의 포인트까지만 적으면 그래도 글을 갖다가 좀 써봤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있는 이 글을 갖다가 여기서 살리는 부분을 갖다가 적는 사람은 아주 잘하는 거야. 어떻게 잘하는 거냐면, 자, 세 번째 우리가 적는 게 바로 뭐냐? 사회적 반응이야. 근데 이 사회적 반응은 매우 중요해. 그리고 또한 사회적 반응이 우리가 꼭 플러스돼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처. 왜? 출처라고 하는 건 근거력이거든, 근거.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자, 근데 사회적 반응을 또 적을 때 누구누구 이랬다? 무슨 단체가 이랬다? 국가가 이랬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네? 지원이 준우가 어떤 반응을 보였네? 이런 것들을 적을 수가 있지만, 잠깐만. 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꼭 적을 때는 일단 개인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 또는 단체의 반응을 갖다가 여기서 선택해서 여기서 넣어줬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가 환경 문제가 또 도래하면 환경 문제 국제적으로 또 누가 등장하지? 이 단체 있잖아. 북극곰이 여기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래. 그린피스가 안 나타나. 근데 그린피스는 환경을 위한 단체일까 아니면 권익단체일까? 라고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권익단체. 그래, 권익단체야. 그건 절대 환경의 옹호단체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그린피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활동들에서 과격하게 우리가 여기서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국가적인 반응? 근데 이 국가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국내의 반응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해외의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나뉘어서 그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면 될 것 같아. 그 대신 이 글을 갖다가 적을 때 우리가 개조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용해서 적도록 하고 있는데 막 따지게 되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1980년대 얘기야. 이거 개조식은 말 그대로 뭐 해야 된다? 개조심해야 돼. 왜 개조심이냐면 개조식은 우리가 뭘 뜻하면 요약식이거든. 요약식.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적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요약식인데 그 요약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선택해서 하게 되잖아? 안 돼. 떨어져.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하면 자,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의 크기는 만약에 5mm 이하 이러고 끝내면 안 돼. 어떻게? 크기가 5mm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이 뭐 해서 이게 우리가 뭐뭐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면서 뭐뭐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건 정의도 2줄 근데 문제가 된 배경은 많으면 한 3줄 정도? 이렇게 해서 2줄에서 3줄의 문장으로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 해. 여기. 안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2줄에서 3줄의 문장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개조식으로 결국 쓰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절약되는데 글이 알차지 못하지. 근데 서론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개글만 적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세하게 이걸 따져서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2줄에서 3줄 적는 문장의 표현의 서론은 이 개요소를 보는 첫인상이잖아. 근데 첫인상, 우리 여기서 생각할 때 첫인상이 나쁘면 어떻게 해? 뒤에 거 우리가 생각해? 뒤에 거까지 가? 뒤에 가? 첫인상이 안 나쁜데? 안 가잖아. 그럼 그 개요소 진짜 애써가지고 내가 1시간 반 동안 쓴 이 개요소가 어떻게 돼? 저기 쓰레기통으로 아니면 우리가 파쇄기에다가 넣어서 없어지는 나갔다가 들어와. 그래서 그 파쇄기로 우리가 떨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제공이 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여기서 첫인상의 이 서론 파트는 무조건 잘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 샘플링을 내가 하나 보여줄게. 이거 이따가 그 연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주제가 끝나고 나면 샘플링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 잠깐만. 자, 이거 지워도 되니? 여기다 지워. 잠깐 찍어도 돼요? 선생님 다 올려줘. 아,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 하는 거니까 질문. 없어? 조금 관계 없는 거라도. 그린피스가 왜 권익단체예요? 그린피스는 어느 환경을 옹호하는 단체이긴 한데 그 환경 옹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력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고래 잡이 배 포경선에 그 부분에서 물론 포경선이 먼저 잘못을 했으니까 포경선이 잘못이잖아. 그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그 포경선을 갖다가 직접 들이받는 과격한 행동은 그 상대방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인권, 그다음에 목숨,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려 안 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다른 국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탄을 갖다 받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입장에 대한 주장들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래 포경선에 대한 부분에 지속적인 그런 것들 활동을 하는 건 좋긴 한데 그린피스가 허락하면서 그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비용이 오고 와. 그럼 어떻게 돼? 그린피스가 허락한 데는 고래잡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거기서 그린피스 활동이 없기 때문에 포경선은 고래 잡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단체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서 그런 권익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거기 이번에 그 북극곰 같은 경우에도 북극곰에 대한 저기를 갖다 했잖아. 북극곰에 대한 부분에 기부 활동 해본 적 있어? 선생님은 2번 했어. 15,000원씩 보내는 거. 근데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 2번까지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보냈어. 왜 안 보냈을까? 그게 이 북극곰 우리 그 배어에 대한 부분의 어떤 먹이나 아니면 이게 존속에 대한 활동을 갖다가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그게 아니더라고. 딴 데로 흘러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이상 근데 요새는 그 방송이 안 나와. 심야에 나오는데 그 방송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린피스나 단체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뭔가 활동을 갖다 하는 목적은 확실하지만 권익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활동의 지속성이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시각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생각해서 취할 수 있어야 돼. 잠깐만. 오늘 애들 둘이 안 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자, 본론이야, 본론. 자, 본론은 뭘 써야 될까? 본론에 뭘 쓰고 싶어? 내가 말하고 싶은데요. 말하고 싶은 내용? 근데 이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좋은데 내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 주장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주제에 대해서 본론에서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 그럼 분석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내용에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장단점을 갖다 따져봐야 되겠고 이 장단점을 따져본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야. 그리고 장단점을 따져볼 때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용을 갖다가 뭘로 정리한다? 이와 같이 표로 정리해서 제시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방법을 선택해 봐야 돼. 표로 정리해서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장단점을 갖다 따지다 보면 이 내용이 이제 표나 또는 추가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그 내용적인 부분의 분석 내용들이 압축되어져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분석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도 봐야 돼. 근데 학교에서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서울은 안 그러는데 옛날 영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오려서 붙이도록 해줬었어. 풀로. 그러니까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가위하고 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가서 이거 주어진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떼어서 붙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기도 해야 돼. 근데 다른 학교처럼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래프랑 이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이롭겠지. 자, 이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갖다 따져봤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따지고 나서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비교할 때 그 비교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표현해줘야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한국의 대책과 일본의 대책, 유럽의 대책, 미국의 대책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대응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서 여기서 이거에 대한 특징을 나열해주는 형태로 가야 돼. 근데 이러다 보면 이게 글로 나와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글로 적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권하고 싶은 건 표. 근데 표를 갖다가 적을 때는 여기는 이 부분의 양쪽을 오픈 시켜놨으면 좋겠어. 오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용이 우리가 여기서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넘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글씨가 점차 이게 컸는데 여기 밑으로 가면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돼. 글자가 점점 작아져. 그래서 여기 끝에는 있는 이 부분은 닫아놓지 말고 열어놓을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세 번째로 가게 되어질 건 본론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대안점이지. 근데 이 대안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적을 때 그냥 대안점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봐야 돼. 아니면 창의적이지 못하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부분으로 이거 찾아봐야 돼. 근데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치? 만약에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할 때 그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까?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해? 미세먼지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는 것들을 제거를 하거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제거를 하거나 그러면 미세먼지 만들어내는 걸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미세먼지 만들어내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누굴까? 몰라요. 뭘까? 몰라요. 우리 환경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생님 고등어 엄청 좋아하거든. 생선구이. 생선구이의 그 연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환경부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고등어구이집 사장님들이 데모했어. 무슨 소리냐! 여기서 우리가 고등어구이 그 굽는 그 연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미세먼지라니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찾고 보니까 뭔 줄 알아? 황사? 미세먼지와 다르기 때문에 황사는 아니야. 진짜 놀랍게도 자동차의 타이어였어. 이 자동차의 타이어가 뭐가 되냐면 그 도로하고 이렇게 우리가 접촉되어지면서 마모가 되잖아. 그 마모가 되어진 작은 입자들의 가루가 어떻게 되냐? 미세먼지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동차 타이어가 안 굴러가는 적이 있어? 없잖아. 그리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미세먼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 자동차가 되어도 미세먼지는 어때? 있지?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어. 왜? 전기 자동차는 이 파워가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 자동차보다 어때? 더 세. 한 번 밟으면 쫙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타이어에 대한 이 부분의 마모가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더 셀 수 있단 말이야. 전기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틀린 거야. 그러면 아예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 우리가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없애려고 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
드론형 자율 주행 자동차가 나와야 돼. 이거 드론형 자율 주행 자동차가 나와야 돼.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드론이 나오면 사람이 조정하는 게 쉬울까? 자동차 가다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이로가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대안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따질 때 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미세먼지하고 연관을 갖다 짓게 되어지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우리가 상황과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서 나라별로 지금 접근해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드론형 버스를 갖다가 내놓는다고 하더라. 드론형 버스? 그 버스가 뭐냐? 나아간다고. 그럼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까지 올 때 이 밀리는 대치동의 그 상황을 힘들지? 지금 졸리면 안 돼. 대치동에 너 서초동에서 올 때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되겠어?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래. 나중에 여기서 여기 만약에 창문이 만약에 열릴 수 있다면 선생님 문 열어줘요. 하고 여기 공중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지. 1층에 가서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건물의 5층에 가서 내려서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이 대안점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잠깐. 자,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적고 나면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적을 텐데 그 주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디서 마무리하냐면 바로 결론에서. 자, 근데 결론은 딱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자, 일단 첫 번째 주장. 주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대안점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를 내가 주장하는 거야. 왜냐면 이 부분에서 많은 대안점을 갖다 나열해 놓고 그 대안점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내 거를 갖다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 가지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그걸 갖다가 여기서 주장을 해서 마무리를 갖다 꼭 해줄 거. 이걸 우리가 발물이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주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 효과 꼭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사회적 반응을 갖다 적었던 것처럼 여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래적 가치가 매우 중요해. 이 미래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적을 때 도덕적 가치. 자,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윤리적 가치. 근데 이 도덕적 윤리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뜻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요걸 통폐합해서 우리가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제적 가치. 자, 근데 이거는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갖다 했었는데 올해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쓰도록 하고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뭘 적도록 했냐면 기술적인 가치를 갖다가 여기서 꼭 적도록 했어. 왜냐면 지금의 우리 정부는 여기서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떤 미래를 갖다가 제시를 할 수 있어야만 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적 가치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적으면 결론에 대한 내용들은 다 우리가 끝이 난다고 봐. 자, 그래서 서론 파트, 그 다음에 본론 파트, 그 다음에 결론 파트,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세 개로 나누었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적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적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일단 가독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독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꼭 염두해 두고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야.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자기가 지금 쓰는데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이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처음이라서 지금 안 와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적을 때 선생님 여기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돼요? 아 이런 내용은 빠지면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없다고. 이거는 자 질문이요. 자 질문 없어? 현시원 질문 없어? 지금 소리 들리니? 네, 지금 이제 들려요. 아 여기 지금 이게 화면상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글자 채팅이 안 보여. 질문. 앞에 영상들은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질문 없어? 질문 지금 수업 들은 내용 중에? 아니, 저기 아까 들어갔다가지고 듣지 못했어요. 이따 앞에 파트는 꼭 빠진 거는 봐. 네. 질문. 물 줄까? 그거만 적겠습니다, 선생님. 시원하 뭐? 그거만 적어도 돼요. 시간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필요한 내용들은 적어. 선생님이 여기 밴드에다가 올려줄 텐데, 그래도 적어. 필요한 것들은. 거기 있는 내용들, 이 첫 번째 수업이 매우 중요해. 첫 번째 수업에서 놓치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수업이 의미가 없어. 근데 선생님, 네. 오늘 그 발명 그거라는 거예요? 과탐토라는 거? 아니요, 오늘 그 과학 페어. 아, 네, 알았습니다. 자, 필기 다 끝나면 바로 갈게. 여기 지워도 되니, 시원아? 일단 근데 지금 좀 조금만 20초만 기다리세요. 추워. 졸린 것 같은데, 요즘. 지현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어? 하여튼 이거 자기가 혼자 대회를 갖다 준비하는 경우에 나중에 친구가 안 들었잖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아예 친구한테 알려줘. 자기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본인의 실력이거든. 만약에 이 대회를 갖다 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친구가 없다고 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때 조금 이 부분에서 내가 확고하게 배워서 내 친구하고 같이 나간다 이게 원칙으로 서 있으면 이게 대회가 앞으로 너네들한테는 6년 동안 있단 말이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이 대회가 어느 정도나 중요하냐면 고등학교에서 너네가 나갈 때 대회나 여러 가지 있어도 이 과학페어 대회 하나가 모든 대회를 갖다 다 쓰러뜨려. 그러니까 이 과학페어 대회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수상권에 들어가게 되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어. 중학교 1학년들은 학교에서 수상권 비율 20% 줬을 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20%니까 두 팀, 적게는 한 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해본 동안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해봐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개요서를 갖다가 적을 때
이 개요서를 적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어. 특히 남학생들 어떻게 실수를 갖다 하냐면 개요서 A4지 용지에서 자 여기에 우리가 자기 신상 정보가 들어가. 막 던져 이제. 괜찮아. 자 신상 정보가 들어가. 근데 이 신상 정보를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있으면 3개 페이지에다가 모두 다 적어야 돼. 어떤 친구들은 한 페이지만 적고 나중에 안 적어서 그 2페이지, 3페이지가 본인 거라는 그 부분이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아깝게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어. 되게 까다로워.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을 때 학교에서 주어진 논제를 요약해서 적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다 적어라.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적어야 되는데 그 번호 넘버링하는 그 순서 있잖아. 번호 넘버링하는 순서는 노마자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원래 우리가 여기서 가가 들어가야 돼. 가. 그리고 나서 숫자 1,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원문자 1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들여쓰기를 갖다가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적지. 1, 서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에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이거를 가. 그 다음에 뭐 뜻. 그 다음에 1, 뭐뭐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거 안 띄어쓰고 바로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이거 여기서 있을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에서 이 들여쓰기가 명확하게 돼야 돼. 들여쓰기가. 자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자 시간이 쫓기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요서를 갖다가 쓰는데 개요서 A4지 한 장에 한 페이지에 자 똑같은 상황이야. 자 일 적었어. 들여쓰기 했어. 근데 들여쓰기를 왜 여기다 하니? 가운데에다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1 적으면 글이 나아갈 때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만 나와 여기만.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뭐가 생겨? 여백이 생겨 여백. 이거 잘 못 쓰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잘 못 쓰는 거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절대.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꼭 내가 들여쓰기를 할 때 이 들여쓰기 순서는 한 글자 정도씩.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 이쁘게 적어주더라. 근데 여기서 적으라고 했더니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적진 않아. 여기서 우리가 노마 숫자 들어가고 가 들어가고 1 들어가서 잘 썼어.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 글을 갖다가 쓰면서 자 여기까지 쓰고 또 밑으로 내리는 친구가 있어. 그럼 여기 뭐가 생겨 또? 여백이 생겨. 실제 안 이럴 것 같지만 선생님이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허다해. 자 여기서 이거 이렇게 지금 이 몰아 쓴 거 이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여백 들어간 거 한쪽으로 몰려 쓴 것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글을 갖다 적고서 중간에 내려서 여백을 크게 해가지고 빨리 쓰려고 했던 것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딱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글자 정도씩만 들여쓰기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자기 스타일 어떤 거야? 이거? 준우는? 로마자 나오고 가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적어줘야 돼. 구분을 갖다가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큰 것부터 세분화시켜서 하는 부분에서는 이 포인트를 적어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걸 갖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가. 강조 포인트가. 이건 나중에 네가 해보면 알아. 한번 나중에 너 스타일을 먼저 써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시하는 틀을 갖다가 한번 이용을 한번 해봐. 자, 또 다른 사람 질문. 지금 춥지? 네? 춥지? 안 추워? 제가 추워요. 그치?
날씨가 좀 쌀쌀해. 질문 없어? 근데 한 명은 누굴까? 혹시 거기 그 은자 해자 쓰시는 어머님의 그 패드가 누군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오랜만이다 소우야. 잘 지냈니? 와, 진짜 오랜만이야. 오. 오랜만이야 서우야. 잘 지냈네. 얼굴 보니까 반갑네. 자, 여기까지 일단 다 지워도 돼? 지원아, 이제 지워도 되니? 지금 쓰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 중학교 1학년 들만 뭐 하는 거야, 좋구만. 편하게 앉으십시오. 거기 뛰었어? 작년에 대회 나가봐. 올해 처음이야. 자, 요거는 그러면 살짝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었어? 자, 얘들아, 이거 할 때 개요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를 갖다 들어줄게. 그 예시는 가장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탐구 토론 대회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 미세먼지야.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으로 선생님 개요서 한 판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줄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개요서가 총 3페이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요서 3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요령껏 페이지를 갖다 나누어서 놓고 보면 자, 어떻게 적는지 그 요령에 대한 부분들만 하나씩 익혀봅시다. 지금 저기 줌으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약에 그 듣고 있는 부분에서 페이지가 잘려서 안 보이게 되면 페이지 키워달라고 꼭 얘기를 해줘. 이거는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맨 첫 번에 우리 적어야 될 거는 이게 A4지 한 장이면 자, 서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해야 되겠지. 서론. 자, 근데 두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여기서 이게 본론이 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 본론이라고 이게 먼저 적지 말어. 그리고 여기서 서론을 적을 때는 꼭 이 점 붙지 마. 이 표현이 진짜 너희들한테 딱 서론이 어떤 건지를 알려줄 텐데 서론은 첫인상이기 때문에 뭐 같은? 본론 같은 서론의 페이지를 갖다 적는 거야. 그리고 서론은 나중에 팀이 들어가면 두 사람이잖아. 그러면 글씨를 정말 깔끔하게 잘 적는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어. 왜? 이 서론은 아까도 얘기했지. 첫인상이라고. 그 첫인상이 안 좋으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에 자, 그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미세먼지, 즉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을 자, 정의로 적어. 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뭐? 정의. 즉 뜻을 갖다가 여기다 적어주는 거지. 근데 이 부분에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의 뜻을 갖다가 정리할 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크기라고 하는 형태로 이것을 갖다가 구분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크기로 구분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갖다가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시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이거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들어갈 게 바로 뭐냐면, 자, 이 부분에서 꼭 적어야 될 거는 배경인데, 사실은 서론 파트에서 이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들이 다 문제가 된 배경을 갖다가 적어. 근데 문제가 된 배경에 대한 부분만을 꼭 선택하지 말라고. 왜? 미세먼지가 나타난 배경은 뭘까? 일어나. 미세먼지 나타난 배경. 조선시대에 미세먼지 없었나? 있었을까 없었을까? 조선시대에 미세먼지 있었을까 없었을까? 찍어요? 있었어. 김성우 있었다고?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말 달리면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잖아. 그것도 미세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미세먼지가 장점이 있을까? 있을까? 어딘가에는? 물어보니까 지금 뭔가 있겠지. 우리가 그 햇빛을 가려줄 수 있어서 미세먼지를 갖다가 잘 활용하면 거꾸로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 지구 온난화를 갖다 하나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 배경. 근데 미세먼지가 막연하면 이 부분에서 내가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자 문제가 된 배경. 그리고 미세먼지는 일단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를 일으키게 된 배경,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돼. 자, 그리고 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반응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꼭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 중국의 황사, 또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들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괴롭잖아. 근데 그 사회적 그 배경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단체들의 반응이나, 자,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그 반응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 볼 수가 있어. 미세먼지가 우리 중국에서 남부에서 오는 거잖아. 근데 그 어떤 영향이 있냐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오는 거거든. 근데 편서풍의 영향인데 왜 하필이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될까? 공장이 근데 남부 쪽엔 다 농업지대야. 베이징은 위쪽이야. 우리나라보다 더 위. 그럼 바람이 불어가면 이게 위로 불어가니까 우리나라로 오지 말아야 되잖아. 북한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이 더 위협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 남부지방에서 우리가 농업을 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DDT 농약 성분인데 우리한테 정말 해로운 DDT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나라 1980년대 이전에 우리가 쓰고 80년대에 넘어가면서 90년대부터 쓰지 않았던 농약 성분이 중국의 그 건너오는 물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공기 중에 흩날리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잖아. 우리한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돼.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이번에 만리장성처럼 긴 댐을 만들었단 말이야. 무슨 댐? 샨사댐. 근데 그 샨사댐을 갖다가 우리가 딱 하고 물을 갖다 막았는데 댐 안에 가두어진 물의 양이 400억 톤이야. 그 400억 톤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백두산 천지에 있는 양이 20억 톤이란 말이야. 그 천지가 20개나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400억 톤의 물이 가두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가둬놨어. 그럼 물이 흘러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근데 그 샨사댐에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막아놨더니 그 바닥이 마르면서 흙먼지가 일어날 거 아니야? 와, 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아진 거야. 양쯔강을 막아가지고. 근데 더 문제가 있네? 더 문제가 있어. 바닷물로 흘러 들어오는 강물이 바닷물을 짜게 만들잖아. 근데 양쯔강을 갖다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돼? 바닷물이 안 짜. 서해가 원래 짜거든. 근데 안 짜.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안 짜니까 어떻게 돼? 물고기들이 사는데 생태계가 위협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 미세먼지 우리가 넘어오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돼. 또 더군다나 남부 지역에 뭐가 있느냐? 중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우리는 저번에 후쿠시마 원전 빵 하고 터졌을 때 다 어디로 갔어? 캐나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캐나다에서 우리가 태어난 캐나다 산모가 난 출생한 아들이 기형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시 됐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는 후쿠시마 하나였잖아. 근데 중국에 우리가 거기 배열되어져 있는 남부지방에 그 항아리 같은 기둥이 몇 개가 있냐면 56개가 있어. 그리고 올해 몇 개를 더 짓냐면 120개를 더 질 거야. 그러면 나중에 하나가 빵빵빵빵 터지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 본론에서 뭘 제시할 수 있냐면 해결점을 갖다 쓸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해결점을 제시할 수가 있어. 자, 일단 거기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갖다 발생시키는 아까 샨사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샨사댐에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위치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결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해에 바다 생태계가 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통틀어서 바로 무엇을 갖다가 묘사할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 중국에서의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 왜? 대응책을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꼭 진행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이건 대부분 다 놓쳐. 이 언급을 갖다가 안 하고 대안점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 그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응 방안에 대한 이 언급이 반드시 꼭 나와야 돼. 왜? 선례를 가지고서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 대안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제시하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1번, 2번, 3번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를 갖다가 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뭐해? 나 1, 2, 3, 4 제시한 것 중에 첫 번째 주장을 갖다 어떤 걸 할 건가? 주장 1, 2, 3, 4 다 좋아. 근데 난 그 중에서도 3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대 효과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지. 근데 이 기대 효과를 적을 때 올해는 좀 바꿔야 돼. 기대 효과만 적어서는 의미가 없어. 기대 효과를 갖다 할 때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미래적 가치에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어떻게 될지. 도덕적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이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러지 되게 쉬워. 도덕을 지키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나의 도덕성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 윤리의식? 윤리의식은 그치, 나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장치가 없으면 나는 이 윤리의식을 지킬 수가 없어. 벌? 그 벌이 뭐야? 다른 말로 표현해봐. 벌. 그러다가 또 누구처럼 죄와 벌 이렇게 하지 말고 갑자기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거를 갖다 하러 우리가 땡 스쿨을 가잖아. 이걸 하러 땡 스쿨을 가잖아. 시원스쿨. 야, 시원 스쿨은 이런 거잖아. 야, 이 같은 중딩이 왜 그래? 야, 이제 좀 수준을 높이자. 시원 스쿨이라니. 진짜 생각지도 못한 시원 스쿨이 나왔다. 와, 시원하다. 대박이다. 제가 지금 번역기를 빨리 돌려볼게요. 그래? 무슨 스쿨? 우리 여기 이거 꼭 가려고 그러잖아. 변호사랑 판사 되려면 여기 꼭 가야 되잖아. 로스쿨? 로스쿨. 로스쿨. 그래서 여기는 꼭 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법적 뭐가 들어가야 돼? 책임이 들어가야 돼. 책임. 요 단어만 기억해주면 도덕적 윤리적 가치는 너무 쉬운 단어가 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단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 경제적 가치야. 근데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더 쉽지. 왜?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할 때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뭘 한다? 실업률, 그 다음에 취업률, 이걸 갖다 우리 건드려주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올해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른 그 개요서하고 차별화를 두려고, 어차피 작년까지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 탐구 토론대회에서 이런 개요서에 대한 부분의 틀은 선생님이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놓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틀에 대한 습득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올해 수업을 갖다 듣는 친구들한테 가장 핵심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 꼭 부여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기술적 가치. 이 기술적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요새 기술이 되게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면 대우를 잘 받니? 못 받아. 우리나라에서 삼성만큼이나 아주 좋은 기업이 있어. 전 세계에서 1등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회사가 있어. LG. 어디? LG. 야, LG는 삼성한테도 져. 어디까? 어? TV요. TV? TV? 텔레비전? 네. 야, 텔레비전 삼성이 최고야. LG에서 그 이기는 거 그 한 나라 뿐이잖아. 전 세계에서 팔리는 거는 삼성이 LG보다 약 1.5배가 많아. 어떤 종류? 네. 철. 철이요? 대한철강? 비슷해. 세 글자. 대한철? 중공업. 한강철? 포스코. 화학대철.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단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 1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삼성보다 더 쳐주는 이 회사가 포스코야. 우리 전혀 뜬금없지. 포스코라는 회사가 잘 큰 회사인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까지는 몰랐잖아. 포스코가 이 말 뻥끗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철강 회사가 움직이게 될 정도로 파워가 막강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발달하면서 우리가 나온 게 뭐냐? 선생님이 요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노 기술을 얘기를 해. 근데 우리나라에 강대일이라는 분이 있어. 강대일. 그 강대일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 그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나 소화 엄청 잘 시키는데. 소화 잘 시키고 나 잘 싸. 근데 왜 안 돼? 흡수를 못해서요? 그래, 흡수를 못해. 왜 흡수 못하냐고? 엄청 소화 잘 시키고 잘 나오는데. 많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니 너무하다. 지금 오늘 처음인데 우리 첫 대회인데 많이 나와서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 와, 쟤네들 분명히 지금 밥 먹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 아니, 그렇잖아요. 어? 저희가 기술은 잘 모르니까. 그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나온 강대일이라는 분이 음식에 관한 나노 기술을 갖다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평화상 딱 한 번 받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생리학상 3개에 올라가 있어.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 우리 몸에 흡수되어질 수 있을 정도의 나노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기술을 어디서 나왔냐? 포스코에서. 그분이 포스코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포스코에서 선생님도 몰랐거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철강 회사에서 이 철을 녹이잖아. 그럼 녹이면 이게 공기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가 봐. 철 입자 자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근데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대. 나노 기술로. 그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개발한 사람이 강대일이라는 분이야. 크기를 조절한다는 게 그냥 나눠 만드는 거야 아니면 입자의 크기를. 아예? 막 사이즈 2배 불리고 막 2,000원 갖고 2,000원 갖고 4,000원 벌고 4,000원 갖고 8,000원 벌고 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린다는 얘기는 똑같지. 그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 부분의 병 사이즈만한 거를 내 머리 사이즈 크기로 우리가 바꾼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면은 어. 금덩이 잔뜩 산 다음에 흘려가지고 팔면은 그거는 근데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 철 뽑아내야 되잖아. 네. 그 뽑아내고 남은 것들의 찌끄기를 어느 정도 입자의 크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활용량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 한 얘기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자, 선생님이 요새 막 다리가 아프고 막 여기 이런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 근데 왜 그래? 나이를 먹어서 골다공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골다공증 왜 걸리는 줄 알아? 이게 충격이야, 충격. 골다공증은 칼슘이 부족해서지? 근데 칼슘을 우리가 안 먹니? 먹죠. 먹잖아. 먹잖아. 근데 왜 걸려? 흡수를 못해서. 그래. 흡수를 못하니까 혈액 속에, 그게 더 중요한 건 혈액 속에 칼슘의 일정 농도가 유지가 안 되면 우리 몸이 뼈를 녹이더라고. 네? 뼈를 녹인다고, 뼈. 왜요? 칼슘을 확보하기 위해서. 칼슘이 없어서? 농도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혈액 속에 있는 칼슘에 대한 양의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녹이더라고. 그게 골다공증이야. 근데 중요한 건 녹였는데 그 다음에 칼슘이 그걸 갖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앞으로 그 나노 기술을 갖다가 이용하면 칼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녹여진 그 뼈의 구멍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메꿀 수가 있지. 메꿀 수가 있으면 우리 골다공증 어떻게 돼?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칼슘이 우리의 피부를 갖다가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해 주니까 어떻게 돼? 이 쭈글쭈글한 이 피부가 아니라 탱탱한 이 피부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된다고. 칼슘이 그런 기능이 있어. 근데 그 칼슘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칼슘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이것과 싸기만 하는데 그 싸는 중에 뭐가 칼슘이 다 빠져나오겠지? 그럼 이 굵은 뼈들은 어떻게 돼? 구멍이 막 성성 뚫려있는 형태가 되니까 나는 어떻게 돼? 나중에 내가 이 컨동치가 와르르르 좀 무너질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런 나노 기술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만약에 정리를 하면 이 내용은 끝. 선생님이 여기서 내가 계획서를 적을 때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 정의 포인트는 내가 이 끝까지 적을 때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제일 서론에서 중요한 건 여기야, 여기. 선생님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때 내가 단 한 번도 이 부분에서 흔들림 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학교에 가서 적는 개요서의 모든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뭘 적어준다? 출처, 근간을 갖다 꼭 적어준다. 자, 그다음에 본론은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것 중에 오늘 이 수업 말고 나머지 수업들은 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공부해놓고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그거하고 연관지어지는 이 주제들을 갖다가 대안점을 갖다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론에서는 주장을 갖다 적는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기대 효과에 적는 이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꼭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개요서가 딱 요 세 포인트만 들어가게 되면 진짜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서울시 대회에서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학교 대회까지는 무적이야. 무적. 선생님 학교 대표 약 20명 하면 100명 하면 100명 한다고 했을 때 100명 하면 83% 정도가 학교에서 상을 받는, 그리고 학교 대표는 그 중에서 약 한 40%가 나와.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개요서가 이 완벽도가 높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거 꼭 연습을 해둬야 돼. 이거는 안 해두면 나중에 이 개요서에 대한 수업은 별로 의미가 없는 수업이야.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또 그리고 갈게요. 자, 그럼 이따가 챙겨먹는데. 준씨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갈까? 괜찮아? 괜찮아?
자, 다 쓴 사람들은 다 썼다고 알려줘? 쌤이 지우고 갈게. 야, 우영아, 너 이거 이해되니? 네, 너 질문 없어, 우영아? 네, 그냥 필기하고 있어요. 너 꼭 반복해서 다시 들어야 된다. 이거는 반복해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해. 자기가 시간 내서. 올려주잖아. 어? 이거 올려주냐고?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벌써 넣어놓았지? 이따 주소 보내줄게. 선생님 학교 선생님 나왔어요 옛날에? 어떻게 알았어? 물어보는 거. 왜? 갑자기 왜? 너 어떻게 알았냐? 그냥 물어본 건데요. 너 태어나기 전에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 뭐지? 너 태어나기 전에 내가 했는데? 너 누구야? 어? 저요? 어. 저 김영삼이라고 있어요. 내 수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건 네가 처음이야. 지금 찍은 거야? 오 깜짝이야. 오 지금 너 식은땀이 쑥 났네. 3년밖에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어느 학교요? 저쪽 약수동에 있는 대경중학교. 거기 고등학교 있는데 고등학교는 여고거든. 저기 동산초등학교 있는데. 아 여고는 갈 곳이 아니에요? 왜 그래? 선생님, 어? 선생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 선생님 하셨어요, 시원하네 거기까지. 워워. 맞습니다. 워워워워워. 방송 아니. 중이라는 거 깜빡했다. 잘하는 뭔가 막 대치동에 있고 막 그런 선생님들 보면은 꼭 뭔가 선생님을 했대요. 선생님은 매년 하다가 여기로 왔대요.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책을 못 쓰게 해서 왔어. 네? 쉽게 말하면 이런 책을 선생님이 막 쓰고 싶은데 참고서를 쓰고 싶은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엄청 싫어하셨어. 왜요? 학교 생활 외에는 딴 거 못하게. 그 예전 생활에서 천선생 그런 거예요. 너네들 한번 들었잖아. 예전에 우리 교장 그 교감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 수업 시간에 천 선생 내 얘기해줬잖아. 네. 천 선생 어허 문이 열리면 천 선생 이 목소리 딱 나와. 교감 선생님 아주 머리 빠지고 막 싫어. 나는 자유를 찾고 싶다. 나 학교는 재밌었는데 학교 생활이 재미없더라고. 선생님들 사이. 그래. 야, 오늘 줌 안 끊어지니까 좋지? 네. 찾았어. 네. 아이디를. 너무 좋아.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이야. 왜냐면 오늘 지금 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파트 중요한 게 주제 연관성이야. 주제 연관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자, 근데 두 번째가 여기서 에너지 말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명에 관계되어진 것들인데 생명에 관계되어진 것들의 코드는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연결해서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식량 문제가 꼭 겹쳐. 그리고 식량 문제가 겹치면 우리가 또 뭐가 겹쳐? 유전자가 겹쳐. 이거는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부분이야. 예전에는 식량 문제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아예 그냥
생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연결을 했어. 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바로 뭐냐? AI.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 메타버스. 자, 그리고 거기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자율주행 자동차. 자,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수소자동차. 자, 이게 들어가. 자,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엮으면 얘는 뭐로 엮어지냐면 얘는 산업이야. 자, 그리고 에너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바로 태양열 있지? 네. 자, 근데 또 뭐가 있어? 수력. 그 다음에 조력. 그 다음에 풍력. 자, 근데 이제는 야, 이런 옛날 구시대의 얘기는 하지 말고 얘는 지우자. 앞으로는 이런 얘기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면 안 돼. 얘는 절대 대체 에너지가 될 수가 없다. 앞으로의 대체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다? 비스타. 인공태양. 몇 도? 1억 도. 태양이 6,000도잖아. 근데 1억도야, 1억도. 그 크기, 얘 사이즈 얼마나냐면 우리 강의실밖에 안 돼. 원자력 발전소의 사이즈보다 훨씬 작잖아. 근데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이 하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어. 그래서 인공태양 기술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연관되어져 있다. 이 내용을 갖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이 내용이 우리 중요해. 자, 일단은 먼저 이 산업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얘기를 갖다 꺼내볼까? 자, 아까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자, 미세먼지 중요해. 자, 근데 미세먼지 아까 주요 원인이 우리 뭐라고 했었지? 타이어 마모야. 두 번째로 미세먼지가 우리가 원인이 되는 건 통통통통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에서 뿜어내는 연기지. 그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아. 40%나 돼. 자, 근데 그런 타이어의 마모를 갖다가 우리가 줄이면 미세먼지를 갖다가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야.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휘발유로 움직이니 아니면 디젤로 움직이니 아니면 전기로 움직이니? 왜 전기로 움직여야 될까? 글쎄요. 아니야. 인공지능 때문이야. 인공지능이 전기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 부분은 이 인공지능과 무엇에 우리가 여기서 합작품이냐면 전기자동차.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능을 하나 더 달면, 자, 우리는 드론을 갖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드론을 갖다가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뭐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냐면 상상의 나래를 편다 이렇게 표현해. 드론이 들어가면 안 돼. 이유가 왜 그러냐? 자,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갖다가 왜 도입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의 시스템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CT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야. 즉 정보 의사소통 기술이야. 근데 이 정보 의사소통 기술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하고 자동차의 인공지능이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 부분에서 도로가 있으면, 자, 이쪽은 이쪽은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달려오던 A라는 자동차가, 자, 이쪽에서 오던 B라고 하는 자동차에 이쪽 도로의 상황을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지. 서로 정보를 갖다 주고받으면 여기서 앞에서 막히고 있으면 이 막히고 있는 자동차를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과속을 하다가 급 페달을 갖다가 우리가 밟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는 끼익 소리 내면서 멈출 수밖에 없잖아. 그럼 자동차의 마모를 갖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마모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정보 교환하는 거지. 그러면 가다가
여기서 멈추면 뒤에 자동차는 어떻게 돼? 아예 꽝. 꽝이 아니라 서버리지. 무슨 효과? 나비 효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가다가 보면 조금씩 가다 보면 순간 자동차가 앞에가 없어. 뻥 뚫려버리잖아. 누가 막히게 한 거야 도대체? 근데 그거는 연쇄로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자동차가 가다가 속도를 똑같이 해놓으면 자동차가 가다가 잠깐 중간에 멈출 수 있는 틈이 여기 시간적인 게 계산이 돼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게 되면 그 자동차의 흐름이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이번에 우리가 이거 발표가 났던데 다시 50으로 우리가 그 주행 늦췄잖아. 다시 60으로 바꾼다고 하더라. 근데 50으로 바꾸고 나서 자동차의 속력이 늘어나니? 안 느려졌어. 안 느려졌다니까? 가다가 텀을 두면 이 자동차가 우리가 가면서 멈출 때까지 뒤에 있는 자동차는 올 수 있는 시간을 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사람이 내리고 타고 하고 난 다음에 얘 그냥 또 이게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에 대한 부분이 빠르다고 해서 결코 다 빠른 건 아니야. 그래서 정속에 대한 주행을 갖다가 하려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지켜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누가 필요해?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그 컴퓨터 시스템이 바로 뭐야? 인공지능인 거지. AI.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보 소통 기술을 갖다 통해서 인공지능이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정속주행을 갖다가 하게 되어지니까 정속주행을 통해서 뭐해?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를 갖다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 밟는 횟수를 감소한다. 없앤다가 아니라 감소시킨다. 감소시키면 당연히 여기서 미세먼지, 그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의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지금 우리가 대기질이 안 좋잖아. 근데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속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늦출 수 있어. 늦출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타이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밟는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속 주행을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플러스 바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남들이 보면 인공지능은 그냥 편리하려고 우리가 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정속 주행을 갖다가 통한 미세먼지 양 자체를 갖다 감소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자,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미세먼지를 갖다가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베이징에다가 100m짜리 타워를 세웠어. 몇 개? 5개씩이나. 그게 뭐냐? 공기청정기. 근데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베이징 시내에 이 정화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17.3%밖에 정화 못 시켰어. 왜 그럴까? 그거를 이탈리아 사례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이탈리아는 50m거든? 베이징보다 2분의 1 낮잖아. 근데 효율이 훨씬 좋아.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아주 대박이었어. 무슨 대박이냐? 이탈리아 정부에서 그 50m짜리 타워에 대한 부분의 미세먼지 가동에 대한 상태를 갖다 점검했더니 와우! 미세먼지 가장 효율이 좋은 높이는 100m, 50m가 아니었어. 10m였어. 10m. 아파트 몇 층? 2층에서 3층 높이에 해당되어지는 그 높이가 미세먼지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정화시킬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높이였던 거야. 그러면 100m짜리 집에 그 돈과 재료면 10m짜리 몇 개를 지을 수 있겠어.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높이 지은 것 뿐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효율성을 갖다 따지게 된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정말 이게 감소가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기 위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 시뮬레이션이 필요해. 자, 근데 시뮬레이션은 어디서 들려?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돌리는 거지. 혹시 너네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 봤니? 네. 봤지? 내가 슈트를 갖다 입고 거기서 내가 이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 슈트가 그 엑선이라는 슈트가 지금 LG에서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23년인가 24년인가에 되면 나온다 그랬는데
올해 지금 나올 거를 갖다 기대해보고 있어.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화면에서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받은 그대로 내가 느낄 수가 있어. 엄청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고글처럼 쓰고 하던 VR에서 보던 장면들이나 게임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때? 훨씬 재미가 더하겠지? 근데 여기서 아까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직접 돌려보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 메타버스 공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우리 그 어디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 인수한 현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메타 팩토리를 돌리고 있어. 이 메타 팩토리가 뭐냐면 그 현대 자동차의 그 자동차 생산하는 공정을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그리고 거기서 A, B, C라는 사람들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알고리즘으로 넣어놨어.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뭔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오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그 타이밍을 잡는 거야. 근데 현대가 그걸 갖다 도입하고 나서 바로 제품에 대한 오류가 0.5%가 안 돼. 그 전에는 10%, 13% 정확하게. 왜 이렇게 많아요? 많아. 근데 자동차잖아. 자동차가 그게 오류가 많으면 우리 타고 다닐 때 어떻게 돼? 무섭잖아요. 언제 잘못될지 모르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뉴욕에다가 내가 땡땡땡을 해서 메타 스토어를 갖다가 열었어. 사람들이 삼성에 대한 매장을 멀리서도 들어와서 열어볼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진 대비 훈련이나 산불 같은 거 나면 산불 대비 훈련, 화재 훈련 이런 것들을 연습해볼 공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 불이라고 하는 걸 직접 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거를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될까? 훨씬. 그래, 우리는 그 상황을 갖다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메타 팩토리에 대한 이 부분, 메타버스에 대한 이 부분의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지. 그럼 앞으로 너희들 생각해봐.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의사나 아니면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대우보다도 누가 더 대우를 많이 받을까? 요런 일들. 메타버스 공간을 갖다가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그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메타 디자이너라는 게 직업적으로 나오겠지. 그럼 기대가치에서 메타 디자이너라고 하는 신종 직업이 나오니까 그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돼? 취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갖다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 그리고 수소 자동차는 여기서 왜 나왔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우리가 아까 인공태양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잖아. 인공태양은 바닷물로부터 분리한 수소 1g을 가지고 하는 거야. 1g으로 그걸 다 돌릴 수 있다고. 아니 물 1g도 안 되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었다. 1g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1g도 안 되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우리 세대가 아니고 너희들의 세대야. 그리고 여기서 자율주행이 필요한 이유, 앞으로 우주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이 그 우주의 그 시커먼 공간 안에서 제대로 방향을 갖다 잡고 그 부분에 대한 운행을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울 거야. 좌표가 없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거 결국 누구야?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그런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앞으로 무슨 은행이 여기서 뜰 거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인공지능의 기억력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기억력을 갖다가 넘어가잖아. 그럼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뇌를 어떻게 하겠어? 분리하겠지. 그럼 사람의 뇌에 대한 부분의 기억을 어떻게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지만 사람의 기억을 갖다가 담아둘 수 있는 뇌는 무슨 뇌야? 전자두뇌야. 전뇌. 그럼 인공지능 절반, 전뇌 절반. 즉 외장 하드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그래 이렇게 지겹게 들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그냥 USB 꽂듯이 꽂아가지고 하면서 선생님 네 알겠어요 하고 가는 거야. 그럼 내가 태권도를 하고 싶어, 춤을 추고 싶어. 그럼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영상 자료만 내가 보면 내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다니까. 저걸로 들리는데요.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시대가 틀린 시대가 아니라 곧 오는 거지.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정보에 녹아난 시대가. 그게 산업화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어. 마지막. 지금 6G가 이제 또 개통이 되잖아. 6G, 5G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6G야 6G. 6G는 수중통신이야. 속도는 엄청 빨라지고. 근데 거기에서 6G가 되면 이제 지구상에 어디 갈 데가 없어. 왜? 다 인공위성이 둘려져서 그 6G의 빠른 속도로 해서 내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 즉, 우리가 지금 5G는 통신이 안 되는 데가 있잖아. 6G는 그런 공간이 없어. 자, 이게 산업이야, 산업.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얘네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 인공지능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세 글자. AI? 세 글자요? 스마트. 스마트야,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팜. 이해돼? 네, 여기 뭐야? 스마트 에너지.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거의 연결성은 모든 거하고 다르대. 근데 메타버스 팩토리, 아까 메타버스의 메타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돌려볼 수 있는 것도 되잖아. 자, 곤충 먹어본 사람. 뭐 바퀴벌레든 메뚜기든 뭐든. 미럼. 미럼은 맛있지. 미럼 먹어봤어요. 미럼 먹어봤어? 맛이 어때? 별로야? 그 미럼을 갖다가 여기서 그 종로 쪽에서 판매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빠삐용이라는 가게가 있어. 그 가게 운영하는 게 선생님 제자네 집이야. 근데 그 빠삐용 가게가 맨 처음에 그 곤충 음식을 내놨을 때 안 팔렸어. 이거더블 음식이라고 해서 안 팔려. 곤충 음식이야. 왜? 과자에다가 메뚜기 올라가 있고 파스타에다가 바퀴벌레가처럼 생긴 메뚜기 올라와서 그거 맛있게 먹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백질 쉐이크가 그 메뚜기를 갖다 갈아가지고 그거 주는데 맨 처음에 보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 학부모님이니까 먹어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지금은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단백질이잖아. 단백질 쉐이크가 점심시간 딱 1시간이 지나면 없어. 엄청 잘 팔려가지고 단백질 쉐이크가 7,000원이거든? 1시가 되면 없어도 못 판다는 거야. 왜? 건강식이 대세잖아. 근데 쉐이크는 그 곤충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과자나 파스타나 이런 거에는 곤충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이다 보니까 곤충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먹겠어? 안 먹지. 선생님 내가 바퀴벌레 내가 먹어봤거든. 네? 어디서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근데. 아니 선생님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 왜냐면 추운 겨울에 저쪽에 북한에서 37명이 38명이 넘어와서 막 하다가 2명이 도망갔는데 그 2명이 그 우리 쪽 부대로 넘어온 거야. 근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2m가 쌓였는데 눈 속에 가서 구덩이 파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 잡아야 돼. 넘어가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대 건빵 2봉지 챙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금 거기 있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이 밥차가 못 올라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사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바퀴벌레가 7마리가 이렇게 눈 위를 갖다 걸어가고 있는 그림이 연출된 거야. 어디서 보셨어요? 그 군인들 밥통 있잖아. 쇠로 만든 거 반합. 그걸 이렇게 긁어가지고 배 다 떼내고. 왜 배는 먹으면 안 돼? 왜? 알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염산에서도 안 녹아. 쌤 말해주셨어요. 그럼 어떡해요? 인도인가 어딘가.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17세 소년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바퀴는 진짜 크더라. 집 바퀴 이만해. 근데 그거를 안 떼고 그냥 먹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19살이 됐는데 몸이 아프더래. 뭐가 그래서 딱딱 물더래. 알이 부화했잖아요. 배 안에서. 따끔따끔 거리는 그래서 따끔따끔 거리는 그 아픔을 참고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었는데 뭔가 이런 게 몸에 붙어 있더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복귀해가지고 열었는데 60바퀴가 돼 있대. 야, 진짜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야. 살아있어요 걔는? 진짜 있는 얘기야, 진짜 있는 얘기. 옛날에 들었어. 그래서 그 60바퀴를 갖다 떼는 의사 선생님도 이게 바퀴가 맞는지. 근데 그게 부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바퀴벌레 알이 안 녹는 거야. 아예? 그래서 바퀴벌레를 갖다 먹을 때는 날개 다 떼고 그 몸통 위에 배가 떨어지거든. 왜냐면 자기 바퀴는 죽어도 알은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떼내. 몸에서 분리가 돼. 그 도마뱀 꼬리처럼. 그러니까 그걸 아예 우리가 떼서 먹지 말고 몸통만 먹는 거야, 바퀴벌레는. 근데 그때는 이제 견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먹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되더라고. 근데 왜 하필이면 곤충을 자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까? 단백질 많아서 근데 단백질 왜 필요해? 하려고? 뭐 내 근육 만들려고? 에너지로 살고. 야, 그럼 에너지를 만들려면 지방, 탄수화물 이게 훨씬 좋지. 느끼하잖아요. 느끼하잖아. 뭘 느끼해? 야, 너 고기 싫어해? 고기에 얼마나 많은 지방이 들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단백질? 왜? 실이야. 단백질, 왜 단백질? 단백질은 느끼하진 않잖아. 먹어요. 삼겹살이 있어요. 삼겹살을 구웠어. 그거를 계속 먹다가 느끼하잖아요. 근데 그 닭가슴살을 구웠어. 그걸 먹었어. 느끼하진 않아. 야, 닭가슴살이 훨씬 느끼해. 싱겁더라도 느끼하진 않아. 오! 단백질이, 닭가슴살이 더 텁텁하고 이상해. 오히려 이렇게 폭신폭신한 즙이 나오는, 그 육즙이 나오는 삼겹살이 훨씬 맛있거든? 그럼. 그렇지? 윈. 근데 왜 단백질이 중요한 걸까? 누구 아는 사람?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실이가 알 거예요 아마. 쉬리? AI. 왜 챗GPT한테 물어보지? 이거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이거? 왜 단백질이 중요한지? 이게 지워도 되죠? 지울게. 제일 도움이 되죠? 제일 도움이 돼.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들 100% 근육이야. 근데 단백질은 근육을 갖다가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흔해서. 흔해서? 단백질이? 그건 아니야. 없으면 죽었어? 식량 문제에서 앞으로 단백질은 엄청난 이슈가 될 거야.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뭐가 만드냐면 호르몬을 만들잖아. 호르몬하고 우리 소화효소를 갖다 만들잖아. 근데 앞으로 소화효소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대체가 될 수가 있냐면 나노기술이 대체가 될 수가 있어. 왜? 어차피 소화효소가 필요한 이유가 뭐야? 내 몸에 흡수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잘라주는 거잖아. 근데 그 기능이 내가 다 해서 먹어버리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여기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소화효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가 소화효소와 호르몬이야. 호르몬 왜 중요하냐? 얘가 내 몸에서 명령을 내리잖아.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의 모든 작용을 위해서. 자, 생리작용을 위해서 얘가 꼭 필요하단 말이야. 이건. 근데 단백질을 갖다가 우리 누리기 위해서 우리 지금까지 뭐 먹었어? 단백질 누리기 위해서 가축, 즉 소, 돼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닭, 치킨. 근데 요새 닭을 못 먹겠어. 근데 왜 닭가슴살 안 왜요? 왜 닭가슴살 안 닭가슴살. 왜 안 좋아하세요? 닭은 좋아해요. 닭다리가 맛있지. 근데 닭다리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 닭다리가 다 좋은데 닭다리가 이 살을 발라내도 그 안에가 지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맛있는 거야. 그치? 그 닭가슴살은 진짜 지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면 순수한 단백질.
선생님이 실험을 해봤는데 닭가슴살을 갖다가 진짜 한 날 내려보면 내가 운동을 안 해도 4-5kg 빠지더라고. 다이어트. 진짜 그 자연식 다이어트가 되더라고. 근데 닭다리는 안 그렇더라고. 해봤어. 해봤는데 닭다리는 안 빠져.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할 때 이 소, 돼지, 닭은 우리가 여기서 근데 제일 좋은 건 누구냐? 닭이 아니라 돼지야. 왜? 소는 소의 기름 성분이 약 40도에서 녹아. 이 지방에서. 근데 닭은 우리 여기서 이 약 38도야. 체온이 비슷하잖아. 근데 이 닭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붙지를 않아. 그래서 이 지방이 별로 이게 우리 닭을 먹으면 그 막 기름기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 그거 먹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이 돼지는 우리 몸에 흡수가 돼. 근데 얘가 체온이 몇 도냐면 우리 사람의 체온하고 거의 비슷해. 37도. 그러니까 돼지를 먹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아까 너 잘 산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소를 먹고 진짜 변을 보면 기름이 안 나와 똥에서. 근데 돼지를 먹고 내가 화장실 가서 변을 보잖아. 기름이 둥둥 뜬다니까? 그럼 왜 그래? 기름이 용해돼서 그런 거잖아. 근데 그 기름을 용해시키는 게 누구냐면 간이야, 간. 간에서 뭘 갖다 분비해? 쓸개즙. 그 쓸개즙이 지방하고 물을 갖다 섞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 소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마블링 되듯이 기름이 다 덕지덕지 붙어. 근데 중요한 건 안 빠져. 지금 내 몸에 보이는 베들레헴은 다 누구 거야? 그렇지, 소 거야. 소. 근데 돼지는 어떻게 된다고? 빠진다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소잖아. 돼지 아니야. 소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거꾸로.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돼지야. 그래서 이 돼지가 중국에 가면 이런 박스형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박스형의 아파트가 놀라지 마. 대치동만 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천이 된다. 7,816억이야. 이 건물 가격이. 그 안에 돼지가 몇 마리가 들어가 있게? 120만 마리. 생각보다 싸네. 아니야. 생각보다 안 싸. 근데 대치동 크긴데. 중국이잖아. 아,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잖아. 여기다 하나 붙여야지 더. 근데 여기에 이게 뭐야? 돼지 아파트야 얘들아. 돼지 아파트. 돼지 아파트. 근데 그러면은 그냥 대치동만한 사이즈에다가 벽 세우고 위에 덮은 거예요. 아니 건물을 아예 올린 거라니까? 건물 그러면은 1층, 2층, 3층, 4층. 당연하지. 근데 그게 4층 이렇게도 돼지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있어. 그건 사람들이 타는 네. 거야? 아니 돼지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자유롭게 풀어놔요 그냥? 아니 다 방마다 들어가 있다니까. 여기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1번 강의실에 들어가 있는 돼지가 있고 2번 강의실에 들어가 있는 돼지가 있고 3번 강의실에 들어가 있는 돼지가 있다니까. 끔찍한데? 엄청. 그러면은 저 아파트를 사면은 저 돼지들은 다 있고. 그럼 정부 아니에요? 거기 돼지값에 포함되는데 가격이. 아니 건물값만. 정부 게 아니에요? 아니 개인 건데. 우와. 회사. 근데 이거 왜 해놨냐? 이번에 코로나 했잖아. 코로나 때 우리가 여기서 너네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는 포스트 전염병이야. 전염병의 이게 시작이란 말이야. 다음번에 우리 매번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골치 아픈데 구제역. 구제역이 뭐냐면 이 이족 동물들, 우리 돼지나 소 같은 경우, 말 같은 경우에 다리가 갈라져. 갈라지면 우리 사람이 여기 괴혈병 걸려서 이빨에서 피 나와가지고 나중에 출혈 과다로 죽는 것처럼 돼지들, 소들, 말들은 이 이족이 찢어져. 찢어지면 여기는 그게 구제역이야 얘들아.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 할 때 여기 이 갈라지면 여기 피 나오지? 염증 생기지?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 땅에다가 묻으면 그 땅에는 그 묻은 게 다 없어지니? 땅 속에 또 그게 용이 돼서 들어갈 거 아니야. 돌고 돌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아예 시장초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차단되도록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거 아파트형으로 우리가 만들었어. 즉 이게 뭐야? 스마트 농장인 거지. 그러면 방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 전염병이 떴어.
그럼 방을 갖다 어떻게 하면 돼? 거기는 처리.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이런 것들을 살균효과를 금방 주면 다른 방으로 건너가 안 건너가? 안 건너. 대응이 엄청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경제적인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건 돼지, 소, 닭을 갖다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사람들, 특히 인도 사람들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줄어들지 않을까요? 얼마? 인구가요? 인구. 4,500. 줄어들겠죠. 우리 얼마? 4,500. 에이, 너무 많이 잡았다. 고령 인구 40%를 포함한 3,700만이야. 지금 너네들 세대는 40만이거든. 근데 지금에 태어난 아이들은 12만이야, 얘들아. 선생님 때는 몇 명이냐면 200만이야. 내 또래들이.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나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지? 그 너희들은 10만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조가 어디로 가야 돼? 세계로.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고 중국. 중국은 늘 것 같은데. 그치, 늘어. 중국은 왜 느냐면 지금 1자녀 정책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 인도를 갖다 따라잡기 위해서 1자녀 정책을 풀 것 같아. 중국은 자녀 하나가 추가가 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돼, 1년에. 이미 풀었다고. 풀었잖아. 최근에 푼 거지. 인도한테 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인구가 얼마냐면 13억 4천만인데 2050년이 되면 이 중국 인구가 얼마? 약 20억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 7억이 되는 거예요? 2배.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도는 지금 이제 딱 10억이야. 근데 2050년에 얘는 얼마? 오. 자, 근데 인도는 뭘 먹지 않아? 소 먹지 않아요. 중국은 다 먹는데 얘는 뭐가 중심이야? 돼지. 자, 근데 여기는 뭐가 중심이야? 치킨! 자, 선호되어지는 부분에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지? 네. 자, 근데 돼지도,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소도, 여기서 우리가 선호할 때 돼지가 당연히 선호가 돼. 이유는 소는 위가 몇 개야? 4개. 그럼 소는 위가 4개면 거기서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세김질을 갖다 하는데 그때마다 트림이 나와, 방구가 나와. 다 그게 뭐야? 메테인 가스. 그래, 우리 온실가스를 갖다 내뿜는 주범이라고 하는 거지. 자, 전체 온실가스의 약 몇 퍼센트? 16%에서 40%를 차지하는 게 이 소가 내뿜는 트림. 그 다음에 우리가 방귀야. 왜 16에서 40이에요? 그 16은 소의 수요가 적은 나라. 우리나라는 소의 수요가 그래도 많은 편이야. 그리고 여기는 돼지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럼 나중에 여기서 봐봐. 이 생명에 우리가 지금 식량을 갖다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어? 유전자 들어갔지? 내가 만약에 소를 갖다 만들어내면 소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가스를 갖다 자꾸 방출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소의 위를 줄여야지. 소의 위를 줄이면 먹이도 어떻게 돼? 줄어. 그럼 소가 뭘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살을 찌울 수 있게끔 뭘 갖다 집어넣는 거야? 돼지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뭐가 돼? 얘는 소돼지가 되는 거지. 소지. 소돼지. 소돼지? 됐어. 이거 서태지.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유전적 기술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럼 이게 연관성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산업에 대한 부분을 더 집어넣을까? 자, 단백질 필요하잖아. 근데 곤충 먹기 싫잖아. 네. 곤충 먹기 싫어. 우리 설국열차 보면 단백질 프로테인 바가 나오는데 그거 뭘로 만들어? 바퀴벌레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보기 싫단 말이야. 그럼 그걸 다 뭘로 만들어?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뭘로 돌려? 3D 프린터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 3D 프린터로 돌리면 내가 맞춤 음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3D 프린터 음식은 단백질에 대한 공급을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얘는 뭐가 돼? 대안점이 되는 거지. 3D 뭐? 영양소 프린트, 양분 프린트. 저게 돼요? 그럼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음식
여기다 이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나 냄새를 못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지금 못 넣었는데. 맛은 나요? 답이지 뭐. 냄새를 안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니지. 야 짬뽕을 먹고 싶은데 단백질 짬뽕을 먹고 싶어. 살이 안 찌는 단백질 짬뽕. 근데 맛은 짬뽕 맛이에요? 근데 맛을 똑같이 내줄 수 있대. 근데 그러면 근데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 냄새가 떨어지면 이 코가 작동을 안 하면 음식의 맛이 어떻게 돼? 좋은 거 아니에요? 맛이 안 나. 근데 맛은 오감이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이게 오감이라고, 오감. 뭐 거기서 냄새 빠지면 야, 너 정말 그 좋아하는 선생님 음식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아웃백에 가면 투움바 파스타라고 있어. 근데 투움바 파스타는 이 그 소스가 맛이잖아. 근데 소스가 맛인데 소스가 무슨 냄새냐면 짠내가 나. 근데 그 소스가 짠내가 안 나는 투움바 파스타 그 미끌거리는 거 텁텁한 느낌으로 그거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겠어? 간이 세지면은 그러니까 간이 세지면은 괜찮잖아요. 아니야. 나중에 이거는 그 이런이가 나중에 그 김밥 너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김밥을 눈을 가리고 먹어봐. 그러면 내가 장담하는데 김밥의 맛이 안 나.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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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냉면 먹는 사람도 양파 좋아하겠다. 먹는 토마토 양파 먹는 선생님. 네. 그러면요 만약에 막 매운 음식을 눈 가리고 먹으면 맛이 안 나요. 근데 그 매운 음식은 이 혀가 느끼는 게 아니고 뭐가 느껴? 얘 피부가 느끼는 거여서 조금 약간 사례는 좀 달라. 걔는. 그럼 뭐가요? 안 매운 음식. 아니 김밥 같은 거 그냥 다양하게 우리 느낄 수 있는 맛. 피자 이런 거 그거 먹으면 안 그- 나요? 막 고수 같은 것들, 향 되게 센 거 있잖아요. 그 고수 같은 것들도 냄새 안 나면 고수 맛 안 나. 그래요. 눈 가리고 코 막으면은 그 양파를 사과로 그거예요? 코 막으면 맛이 안 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오감이라니까 맛은. 그래서 스마트 프린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맛이야 맛. 근데 이 그 맛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맛을 하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돼? 냄새인 거야. 근데 향신료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하면 여기는 이 식량 유전자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여기서 넣을 수가 있어. 앞으로 너희들 세대는 지금 우리 의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컴퓨터 공학사가 먼저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뜨는 직업이 뭐냐면 20대한테 뜨는 직업은 팜이야. 팜. 농장. 왜? 인공지능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상추를 갖다가 생산해내는 그 스마트 팜이 있어. 어디서 운영해? CJ에서. 근데 LG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대단해. 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햇빛을 다 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 왜? 광합성을 하기 위한 빛은 따로 있다더라.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기 위한 빛만 쪼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광합성을 해주는 램프를 갖다 개발을 해냈지, LG에서. LG의 사촌이 누구야? CJ잖아. 그래서 CJ에서 팜을 갖다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광합성 등을 갖다 쫙 깔아놓고 키우는데 상추를 우리가 한 번 키우는데 2주가 걸려, 원래. 근데 2주 동안에 상추를 4번을 뽑아내잖아. 상추 한 그루에서 4번 따는다고, 4번. 그러면 우리가 상추로 만약에 3,000원을 갖다가 벌 걸 4번을 갖다 하면 걔는 몇 번 버는 거지? 12,000원 버는 거잖아. 생산성이 몇 배가 된 거야? 4배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런 농업을 갖다가 우리가 젊은 애들이 하고 있다니까? 아파트에다 농업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만 지금 옛날 구식으로 땅에다 하고 있는 거지. 왜? 충분히 물 공급되어지지. 그리고 양분 줄 수 있지. 양분도 내가 주나? 기계가 돌아다니면서 때때로 맞춘 시간에 주는데? 마치 우리가 알약 먹듯이.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앞으로의 그 모든 회사, 삼성전자가 갑이 아니라 이런 스마트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는 이걸 주물릴 거. 왜? 식량이 곧 실력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 너 괜찮니?
네. 괜찮아? 멀쩡한데. 그래? 시간 2시간 금방 가버렸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얘들아? 10분만. 여기 밖에 뭐 있어요? 아 근데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어? 아니.